함께하겠습니다. 첫 번째 주제 보시죠. 네, 어제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오해를 풀겠다며 외신 기자들만 따로 불렀어요. 그때 어땠다는 건가요? 달라요입니다. 네.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면서 그 근거로 여론조사를 들었습니다. 거의 99%가 이 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행을 시키려고 그런 이유가 뭐? 국민의 70% 이상이 요구를 했던 법안이기도 합니다. 최근 좀 조사들 보면은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. 이 법을 뭐 추진하는 걸 철회할 생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. 항상 여론이 낮다고 법을 철회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. 딱 봐도 앞뒤가 안 맞는 게 유리한 여론조사는 입법 근거로 삼고 정작 그 여론이 달라지면은 어떻게 할지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. 어떻습니까? 네, 일단 보신 것처럼 민주당은 국민의 70% 찬성을 얘기하고 있지만요. 이 최근 실시된 다른 여론조사에선 언론중재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답변 28.9%에 불과했습니다. 개정을 반대하거나 하더라도 여야 합의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60%를 넘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언론중재법에 대한 외신의 불신을 해소하겠다면서 오히려 불신을 키웠다는 지적도 있어요. 네, 이 유튜브 등 1인 미디어의 가짜 뉴스는 어떻게 할지 그리고 외신도 징벌적 손해배상에 해당되는지 질문이 쏟아졌는데요. 명확한 답변이 나오진 않았습니다. 가짜뉴스라는 거는 사실 1인 미디어로부터 더 훨씬 더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거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? 1인 미디어는 저희 국회 과방위에서 외신도 당연히 포함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마 문체부가 다른 안내를 한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정리도 잘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왜 그걸 월요일에 통과시켜야 하는지. 네, 이런 우왕좌왕하는 모습에 국민의힘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. 하루라도 빨리 정부 여당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언론의 입을 틀어막고 싶으니 일단 통과시키고 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? 이 법안 자체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뭐 새벽 4시에 밀어붙인다든지 하는 그 절차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얘기죠? 맞습니다. 국민의힘은 모레부터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을 시작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들어가는데요. 후보들은 일단 내 앞에 있는 주자부터 잡고 보자는 일명 꼬리 잡기를 하는 모양새입니다. 예. 일단 홍준표 의원,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한 공격이 더 거칠어졌습니다. 네, 홍준표 의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한번 들어보죠. 요즘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세상에 그런데 참 특이한 경우를 경험했다. 페이스북에 한 줄을 썼습니다. 김종필 전 총리의 묘소를 참배한 뒤 김 전 총리 부인 박영옥 여사가 별세했을 때 반려견이 식음을 전폐하다가 죽었다는 얘기를 SNS에 썼다는 건데요. 윤 전 총장이 문재인 정부 출신인 점을 비유적으로 비판하면서 배신자 프레임으로 공격을 한 겁니다. 네. 유승민 전 의원은 이런 홍 의원을 잡겠다고 했습니다. 토론과 검증이 이뤄지면 자신에 대한 지지가 올라갈 것이란 주장입니다.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잡고 유승민이 홍준표 후보를 잡겠다. 그게 아마 이 앞으로 2달 보름 정도의 드라마가 될 거다. 네,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오늘 비공개로 광주 5.18 민주묘지를 찾아 무릎 참배에 나섰는데요. 네. 국민의힘 지지층 공략에 집중했던 최 전 원장이 외연 확장에 나서며 변화를 꾀하고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. 예. 지금 야권 내 지지율 선두는 윤석열 전 총장인데요. 역시 전략이 무대응일까요? 네, 윤석열 캠프는 일단 당내 공격에 대해서는 이 1등 후보의 숙명이라면서 맞대응보단 마이웨이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. 오늘도 내일로 예정된 부동산 공약 발표를 준비하는 데 집중했는데요. 국민의힘은 경선 후보를 다음 달 15일 8명으로 10월 8일 4명으로 압축할 예정입니다. 네. 후보군이 좁혀지면 당내 경쟁도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단순한 헐뜯기가 아니라 검증과 비전 경쟁을 위한 치열함의 길을 여야 모두에게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.